당뇨로 진단받고 나면 혈당 오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밥도 줄이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게 됩니다. 저 역시 혈당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배고픔을 느낀 적도 많은데요. 한 번은 간식으로 삼각김밥을 먹어봤는데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깜짝 놀랐던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먹어보고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당뇨 환자분들이 먹으면 좋은 간식 4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배고플 때 한 번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식은 그릭 요거트인데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당뇨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당이 제거된 것으로 요거트 자체가 꾸덕한 것이 특징이에요. 제품 중에서 저지방 제품을 고르면 포화지방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주로 먹는데 실제로 먹어보고 혈당을 재어보면 수치가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당뇨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질, 즉 탄수화물이나 당분 함량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량을 섭취해도 포만감이 유지된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은 아침에 먹었을 때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탄수화물 음식과 비교해서 단백질 음식을 섭취했을 때 점심과 저녁에 혈당을 잡아주는 GLP-1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GLP-1은 혈당이 미리 오르기 전에 몸을 대비시켜주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식후 혈당이 더 잘 잡히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먹지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조금 출출할 때나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한 번씩 퍼먹기도 합니다. 달지 않고 상큼해서 먹기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코스트코를 참 좋아해서 매주 가시는데 찾아보니 코스트코 그릭 요거트 제품이 당분도 낮고 지방 함량도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 드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코스트코가 있다면 그릭 요거트 하나씩 사서 간식으로 드시고, 코스트코가 없어도 인터넷에 코스트코 그릭 요거트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간식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당지수가 매우 낮고 슈퍼푸드 탑10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미네랄과 비타민이 매우 풍부한 과체인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토마토의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 자체도 당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실제로 방울토마토 4개 정도를 먹고 혈당을 체크해 보니까 그릭 요거트처럼 아예 안 오르는 것은 아니고 대략 20 정도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4개에서 5개 정도만 식사 중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세 번째 간식은 다크 초콜릿인데요. 다크 초콜릿은 일반 초콜릿과 달리 당분 함량이 낮고 카카오 함량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72% 이상으로 드시면 되고 82%를 드셔도 먹을만 하다고 하시는 분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72%하고 82% 두 가지를 모두 먹어보고 혈당을 체크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 모두 한 번에 4알 정도 먹었을 때 큰 혈당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분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카카오 퍼센트가 높은 제품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크 초콜릿은 또 당뇨 관련해서 연구 논문도 있었는데요. 다크 초콜릿과 관련된 8개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종합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다크 초콜릿을 섭취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공복 혈당 수치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크 초콜릿의 폴리페놀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 작용으로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당의 흡수를 막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기전으로 발생하는 건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이런 통에 들어가 있는 거 3알에서 4알 정도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간식은 견과류인데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데 반해서 불포화지방산인 견과류는 반대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개선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소포장된 제품을 사서 간식으로 한 반줌 정도를 먹고 저희 부모님 집에도 제품을 보내서 드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덕용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존재하고 가격도 더 저렴하지만 견과류는 공기하고 만나는 순간 산화가 일어나고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신이 생겨서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소포장된 제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실제로 견과류 섭취와 관련된 캐나다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견과류를 섭취하게 했더니 3개월 혈당의 평균 수치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소포장된 견과류를 전체 말고
반 정도만 해서 매일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오늘 내용 간단하게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해서 화면에 띄워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실험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